안녕하세요, 강한문성입니다. 해외 축구 A매치 월드컵 예선 한 10경기, 11경기 요 정도 준비해 왔고요. 그동안 그랬듯이 A매치 축구는 월드컵 예선이든 이게 동기부여 있는 팀들도 있고 없는 팀들도 있고, 동기부여가 있다고 해도 사실상의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적인 분석이 크게 의미는 없어요. 대충 전력은 분석보다는 상황적인 분석과 느낌,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분석을 해왔고, 축구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오늘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모장으로 가볍게 갈게요. 레바논 대 이라크인데, 이거는 이제 아시아 A조거든요. 근데 이 두 팀 같은 경우 레바논 4위, 이라크 5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시아 예선 같은 경우 3위까지 2위까지 확정이고요. 월드컵 직행. 3위는 이제 남미 쪽과 이제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월드컵 최종 본선에 올라가는 팀들의 결정이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레바논 4위, 이라크 5위, 3위가 아랍에미리트거든요. 9점, 레바논이 5점, 이라크가 4점. 앞으로 한 몇 경기 남았기 때문에 이 경기 포함 한 3경기 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사실상 이게 근데 3위 플레이오프 자리도 남미 5위랑 붙어요. 남미 5위면 한 칠레, 한 우루과이 요 정도 팀들하고 붙어야 돼.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 뿐이지. 어쨌든 간에 양팀 다 사실 무보다는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석이 이 경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전체적인 전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무 찍고 치우거나 언더 찍을 만한 경기거든요. 아시아는 언더답게 이럴 만한 사이즈긴 한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 두 팀이 어떤 식으로 붙을지는 좀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키면서 그냥 한 골 싸움으로 가다가 무가 뜰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어떻게든 3위 플레이오프 자격이라도 노려보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오바가 나오거나 한쪽이 승리하는 그림도 그려지고, 제 생각엔 베팅하기 그렇게 엄청 좋은 경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승부랑 이라크 프렌 쪽,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프렌스 가능성을 본 거고요. 언더 이런 쪽의 배팅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실 이 두 팀도 알 거예요. 사실 월드컵 못 갑니다. 못 가요. 지들도 압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뭔가 서로 이기려고 치고받고 하기보다는 좀 인정하는 자세로 우리 좀 시간 좀 때워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베트남 대 중국, 여기도 끝났어요. 중국 5위, 베트남 꼴등 6위, 5점. 베트남은 전패예요 지금. 박항서 감독이 전패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약간 요 두 팀 같은 경우 약간 유종의 미, 그런 느낌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 사실 사우디, 일본, 호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5만에 밀려서 5위다? 약간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빵점 탈락은 솔직히 저는 좀 그렇다고 봐요. 아무리 박항서 감독일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히나 홈 경기고 어떻게든 우리 자존심이라도 살려보자, 약간 요런 느낌에, 사실 오히려 저는 레바논 이라크보다는 요 경기가 피 튀길 가능성이 좀 높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특히나 실점이 많은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오바 쪽의 접근, 역배잖아요. 배당적인 메리트도 나쁘지 않고 오바 쪽의 접근이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무래도 베트남 쪽에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전 수비수 이탈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 쪽에 배당이 좀 빠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 배당이 세가지고 가볼만 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고배당 내지 주력 배팅하기에는 솔직히 리스크 찍어볼 수는 있는데 리스크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중국 사이드로 보긴 합니다. 중국 사이드로 보는데 오바만 줬고 넘어갈게요. 차라리 오바 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좀 치고받는다는 가정도 있고, 지난 경기에서도 두 팀이 이제 많이 좀 다득점으로 치고받았다는 점, 그리고 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어쨌든 승리를 가져가려고 할 거거든요, 양팀 다.
그런 부분에서 한 골씩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넣을 것 같고, 넣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추가로도 치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바 쪽, 2.5 기준 오바 쪽만 보고 넘어가고요. 시리아도 끝났습니다. 시리안 꼴등 2무 5패로 6등이고요. 6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위죠. 지금 이란에 2점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2위, 3위의 아랍에미리트와는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요 경기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히려 저는 시리아가 그런 동기부여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갔을 때 한국 찍어볼 만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옥석 가르기 뭐 약간 지금 여러 선수들이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뛰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을 많이 쏟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해외 파가들이 좀 그나마 좀 덜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K리그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선수들이 막 풀 컨디션이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국내파들과 소수의 이제 해외파들끼리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래도 똥줄로라도 이겨주지 않을까 하는 경기고요. 역시나 언더사이즈 시리아가 득점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쉽진 않아 보인다. 이 정도입니다. 요 경기 이거랑 다음에 5만 호주, 제가 그러니까 확실히 터진다 느낌이 아니라 지난 분석 때는 사실 멕시코 좀 위험해 보인다 하면서 멕시코 이제 햄무랑 무 고배당 노리는 게 맞는 경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 분석적으로는 크게 없어요. 그냥 촉이랑 상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나마 불안한 경기가 이란 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오만 대 호주, 약간 요 경기가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좀 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경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요 경기 같은 경우 아랍에미리트는 어쨌든 3위 플레이오프, 아까 제가 뭐 가봤자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있으면 욕심이 나요. 축구 같은 경우 어쨌든 공은 둥글고 뭐 퇴장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PK 한 골 넣고 잘 잠궈가지고 골대 맞추고 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3위에 온라인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분명 승점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이란 같은 경우 19위, 한국과 2점 차로 이제 승점 2점 차로 1위에 단독 1위에 올라 있고,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물론 1위 경쟁 뭐 자존심 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동기부여적인 면에서 크게 뛰어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동기부여적인 면에서 크게 있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사실 무승부만 캐도 웬만하면 1위 자리 유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요 경기는 그렇다고 제가 볼 때 이란이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아랍에미리트도 좀 좋은 수비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언더 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는 무승부 햄무 쪽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고배당을 좀 노릴 만한 이란 승에 대한 사실 저는 저득점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저득점 쪽으로 흘러갈 것 같긴 한데 그런 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찌는 게 좀 더 어차피 A매치고 A매치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고배당을 많이 노리시잖아요. 주력 배팅도 주력 배팅이지만 그런 면에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무승부 저는 찔러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햄으로 가도 괜찮고 다 가봐도 괜찮고 그런 사이즈로 봅니다. 5만 대 호주고 호주는 3위에요 지금. 오히려 이게 사실 호주가 급해요 지금. 반드시 승점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3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미 팀과 붙어요. 남미. 이거 아무리 호주가 아시아에서 상당한 강팀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남미 팀이랑 붙으면 사실 전력적으로 앞선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원래 아시아, 물론 호주는 좀 그래도 피지컬적으로 크기 때문에 예외지만 대체로 아시아 팀들이 남미 팀한테 맥을 못 추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저는 5만 경기는 뭔가 이렇게 특히 원정 포지션이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딱히 건들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솔직히 일본이나 호주 중에 하나 3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솔직히 구미가 당기는 경기는 아니다. 뭐 어느 팀이 떨어질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능성 면에서도 잘 모르겠고. 근데 요런 경기는 오만이 항상 고춧가루를 좀 뿌려왔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고
굳이 찍으면은 저는 그냥 진짜 고배당에 뭐 무승부나 뭐 5만 프렌 이렇게 찍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뭐 어쨌든 간에 호주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런 동기부여적인 부분이 있고, 호주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이게 잠그는 팀을 상대로는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팀들에 비해서 강점은 있어요. 왜냐면 피지컬이 되다 보니까 뭐 포스트 플레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잠갔을 때도 뭐 롱볼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 방 넣으면 끝나잖아요. 사실 잠그는 팀 상대로 선제골을 뭐 뽑아내면은 웬만하면 뭐 그 사이드로 가기 때문에 이쪽을 보긴 하지만 사실 뭐 호주 찍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약간 애매한 느낌을 사실 봅니다. 그냥 쎄한 느낌이 좀 있는 경기다, 이런 느낌이고요. 여섯 번째로 볼리비아 대 칠레. 이 경기는 상당히 또 중요한 남미 월드컵 예선 경기죠. 일단은 두 팀 다 가능성은 있어요. 아직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숫자가 물론 아시아랑 뭐 비슷하게 남긴 했는데 18, 한 4경기, 2경기 포함 4경기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볼리비아가 8위, 승점이 이제 15점, 칠레 같은 경우가 7위 16점. 근데 5위가 플레이오프거든요. 5위가 우루과이 19점. 가능성이 있어요. 한 4경기 정도 남은 상황에서 요거 잡고 뭐 어떻게 한두 경기 뭐 해가지고 비비면은 최소 플레이오프 자리 정도는 비빌 수 있는 상황이다, 두 팀 다. 그러니까 뭐 요런 포지션이라고 보는데, 물론 가능성은 조금 많이 떨어지긴 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칠레 프렌 주면은 칠레 프렌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낫다고는 생각하는데, 칠레도 사실 올라가려면 지난 아르헨티나전에 최소 1점은 땄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특히나 골키퍼 브라보도 빠지고 미드필더 쪽에 비달도 없어요. 물론 볼리비아도 이제 유스티니아노 미드필더 쪽에 결장이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배당원 봐도 어렵고. 근데 저는 굳이 찍으면은 프란 쪽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무승부를 기본적으로 끼고 가기 때문에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 경기입니다. 뭐 눈 감고 프렌 찍으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칠레 프렌 이런 느낌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볼리비아가 홈에서는 뭐 종종 막 뜬금 막 오히려 역마인승 아니면 뭐 마인승 뜬금 마인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분명히 수비에 대한 불안감은 있거든요. 어떻게 뭐 이 경기가 사실 단두대 매치는 아니지만 이 두 팀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매치에서 저는 결국에 수비가 불안한 팀이 이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결국 칠레는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중요하기 때문에 한 골 먹혀도, 한두 골 먹혀도 무너질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기에 무게감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다면 결국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추가골을 먹고 무승부 내지 뭐 프렌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솔직히 분석이 안 됩니다. 뭐 배당면에는 뭐 리용이 저배당을 받았고 뭐 그런 모습인데, 일단 많이 빠져요. 둘 다 뭐 핵심 다 빠지고 뭐 파케타 빠지고 뭐 난리 났습니다. 뭐 마마두 쿨리발인가? 갑자기 이름 가물가물하네. 어쨌든 빠지고 양팀 다 국대 차출에다가 부상자에다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라,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는 어쨌든 리옹이 지금 경기력 면에서 불안한 부분이 있고 중앙에 이제 뭐 차출자들도 상당히 많고, 이거는 그냥 프렌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프렌 배당이 뭐 그렇게 완전히 저배당도 아니고, 근데 지금 배당이 또 떨어졌네요. 1.47로 리옹 배당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프렌 언더 3.5 기준 준 거는 저는 좀 선 넘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리옹 3.5 기준을 줬었는데 그때도 뭐 그때는 생방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어보신 분들한테 뭐 이거 왜 3.5인지 모르겠다, 언더 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리옹 같은 경우 사실 수비가 상당히 불안했는데 3백 전환하고 그래도 나아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차출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미드필더 싹 바뀌고 공격 싹 바뀌고 해가지고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리옹의 전체적인 전력은 저는 올 시즌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차출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같이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마르세유 프랜승 쪽에 나아 보이고 그래도 언더사이즈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경기는 뭐 우루과이 승입니다. 승에 완승을 보고요. 나쁘지 않아 보여. 기본적으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뭐 똥배긴 한데 지금 동기부여적으로 상당히 올라서 있고 뭐 지난 경기도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리를 따냈어요. 어려운 경기에서, 원정 경기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네수엘라 꼴찌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에다가 의미도 없다? 저는 보통 이런 경기를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 베네수엘라가 아까 뭐 볼리비아, 칠레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라면은 조금은 그래도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다고 봤을 텐데 지금 우루과이 같은 경우 5위 간당간당한 포지션에서 페루와의 승점 차이가 4위 페루와의 승점 차이 1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승점 차고 밑에서는 이제 바짝 쫓아오고 베네수엘라는 동기부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우루과이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경기고 저는 마인승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뭐 공짜 배당이라고 생각하고 요거 넣고 가도 괜찮아 보인다. 아르헨티나 대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지금 2위 32점이고요. 거의 진출 확정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진출 확정이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가 6위 17점. 우루과이 5위 우루과이와 승점 2점 차로 이제 바짝 추격하고 뭐 4위로 다이렉트 내지 5위로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사이즈인데 일단은 뭐 예리미나가 출전 정지로 오늘 경기 수비 쪽에 못 나와서 에버튼으로 바로 복귀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장자가 수비 쪽에 있는 모습이고 아르헨티나도 뭐 오타멘디나 뭐 데폴, 뭐 파리데스 뭐 이런 애들이 오늘 경기 못 나오는 걸로 보여요. 사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크게 의미도 없고 뭐 메시 복귀 이슈가 있긴 했으나 못 뛰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합류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실 원래 요 정도 사이즈면요 뭐 콜롬비아가 사실 졸전을 최근에 많이 펼쳤고 최전방에서 이제 득점이 어렵고 뭐 팔카오 이런 애들이 좀 나이도 많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체력 소모가 심하고 이런 부분에서 득점이 더 안 터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불안합니다. 사실 사이즈는 이거 아르헨티나 못 이길 사이즈거든요. 콜롬비아 프랜 사이즈인데 저는 뭐 무승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콜롬비아가 프랜은 어쨌든 반대 승리도 보고 찍는 거잖아요. 무승부나 승리 놓다 찍으면 그냥 무 찍으면 되는 거지. 이게 콜롬비아 승 사이즈가 제가 볼 땐 잘 안 보여요. 아무리 아르헨티나가 좀 뭐 결장자 있고 뭐 로테이션 돌릴 가능성도 높고 선수들의 동기부여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고 콜롬비아가 이제 바짝 올라와 있다곤 하나 최근에 그 앞선에서의 득점력 뭐 만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만듭니다. 근데 앞선에서 골이 안 터진다. 거기에 이제 수비 쪽에 핵심 예리미나도 빠졌고 아르헨티나가 홈 경기인데 한 골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콜롬비아 승을 보면 최소 2골 정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콜롬비아가 2골 이상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도 고배당 쪽으로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콜롬비아가 동기부여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수비의 리더 예리미나 빠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르헨티나가 저는 한 골 차 정도로 이겨도 이상하지 뭐 당연히 정배니까 사실 1.7대 낮은 정배잖아요. 그러니까 한 골 차 정도로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콜롬비아가 무너질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득점이 안 터지는 것 뿐이지 뭐 그렇게 팀 자체가 무른 팀은 아니고 동기부여적으로 아르헨티나가 떨어지고 콜롬비아가 이제 바짝 서 있는 상황이잖아. 상황적인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 골차 승리 내지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가 아닌가. 저는 요거는 오늘 뭐 해무 본 것 중에는 제일 좋게 보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볼 거 없죠. 브라질 승입니다. 파라과이는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요. 특히나 사실 물론 이제 아까 칠레 볼리비아가 이제 5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파라과이가 볼리비아랑 2점 차밖에 안 나요. 근데 사실 경기 수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2점 차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파라과이는 거의 제 생각에는 탈락 거의 확정 느낌이라고 보고 더군다나 오늘 경기 또 브라질이기 때문에 이거 뭐 수비해가지고 1점 얻을 상황이 아니에요. 이겨야 돼요. 결국 이겨야 되면 올라갈 건데 그렇게 되면 브라질의 화력을 좀
물론 브라질이 지금은 사실 화력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홈 경기고 그런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만약에 의욕이 좀 없어서 잠근다 하더라도 결국 한 골 먹고 일반승 정도는 공짜로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인슨 같은 경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분석적인 거보다는 뭔가 촉과 뭔가 뭐 분위기, 흐름 뭐 요런 느낌에서는 저는 브라질보다는 차라리 우루과이 많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배당은 물론 뭐 우루과이 쪽이 더 높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 제 생각은 그래요. 요거는 그냥 일반승 찍고 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경기가 이제 에콰도르 대 페루 대 에콰도르인데, 요 경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튈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경기고 어느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찍는다면 저는 오히려 역배인 오바가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오바랑 저는 에콰도르 프렌 쪽이 조금 더 끌리긴 하는데 사실 이게 베팅할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뭐 고배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뭘 찍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기고요. 근데 제가 뭐 굳이 뭐 가능성 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배당적인 메리트가 있고 어쨌든 간에 양 팀이 이제 지금 3, 4위 포지션에 있어요. 페루가 4위, 에콰도르가 3위, 승점 4점 차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에콰도르 같은 경우 이제 한 점 한 점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4위인 페루와 4점 차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양팀 같은 경우 이제 순위 싸움을 하는 팀들의 대결로서 에콰도르는 지지만 않으면 돼요. 무만 캐도 되거든요. 페루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승부만 캐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승리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4위 직행이랑 5위 플레이오프는 저는 조금 차이가, 제 생각이 아니라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확정이랑 이제 경기가 일정이 남은 거랑은 극과 극이잖아요, 차이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동기부연, 이 경기 승리를 따낼 의지 자체는 페루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에콰도르가 자신들이 좀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수비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지금 괜찮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득점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에콰도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실리적인 색깔로 승점을 꾸역꾸역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에콰도르가 저는 팀 분위기나 전체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 지지만 않을 사이즈로 본인들이 경기를 한다, 그럼 저는 프렌 사이즈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바를 본 이유 같은 경우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언더 배당이 좀 짜요. 오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좀 페루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 에콰도르가 뭐 득점력이 없는 팀도 아니고, 이 월드컵 예선에서는 에콰도르가 아르헨티나보다 득점 수가 많습니다. 2골 더 많이 넣었어요, 에콰도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다득점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배당도 세고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해외 축구 A매치 월드컵 예선 10경기 좀 넘게 11경기 정도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결국에 A매치는 항상 그렇듯이 지뢰찾기 싸움이다. 그게 근데 사실 그 지뢰도 제 생각은 그래요. 분석적으로 뭔가 지뢰를 찾기에는 조금 빡세요. A매치는 쉽지 않아요, 그게. 왜냐면은 한 달에 모여서 한 달 만에 이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모여서 차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분위기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선수들이 리그 일정이 빡센 상황에서 3일 간격으로 또 오자마자 경기를 뛰는 부분이 있겠고, 그런 상황에서 좀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그런 터질 만한 경기를 찾기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본인의 촉이에요. A매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촉이 중요한 싸움이고, 결국 뭐 주력 배팅을 하실 분들은 좀 터질 만한 경기를 잘 고르는 게 낫고, 고배당을 놓으시는 분들은 내 촉에 의해서 이거 좀 터질 것 같다, 오늘 제 촉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기들에서 이제 뭐 역배 내지 프렌을 잘 골라가지고 배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일정이 빡세고 저득점이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햄무나 뭐 요런 쪽을 좀 잡아도 괜찮고 요런 쪽을 좀 베팅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A매치 해축구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이제 경기가 조금 있죠. 남미 예선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남미가 아니죠. 북중미. 내일은 북중미가 왔네요. 북중미 예선이 좀 진행이 되고 뭐 스페인은 FA컵, 뭐 네이션스 컵, 뭐 이런 경기도 좀 있네요. 어쨌든 내일 경기도 잘 봐서 사이즈 보고 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